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소식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? 네, 이번 주 우리 목을 칼칼하게 만들었던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미세먼지 요새 정말 심했었는데요. 맞아요. 잠깐 밖에 나갔다가 목이 막 칼칼해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7일에는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실시됐고요. 네. 이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도 나왔습니다. 네, 사실 뭐 딱 봐도 심각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.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걸까요? 네,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서 수도권에서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70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었는데요. 이 초미세먼지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이 돼서 이 시간 평균 농도가 35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되는데요. 이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또 다음 날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. 네, 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하루 동안 실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시행이 됐나요? 네, 일단 서울시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는데요. 또 주차장이 폐쇄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습니다. 이번에는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설비 용량의 80%로 제한해서 그 발전량을 감축하는 내용의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라는 것도 실시가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서 새로 이제 정부 차원 대책도 마련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앤다고 밝혔는데요. 또 노후한 경유트럭의 폐차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의무 실시 대상에 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가 됩니다. 네,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것 제가 보도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효과가 좀 입증이 됐죠? 예, 맞습니다. 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전국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의 가동을 멈춘 동안에 대기질을 분석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 초미세먼지가 11%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과 16년의 3월에서 6월 평균 농도보다 24.1% 이렇게 무려 24.1%가 줄어들었는데요. 특히나 이번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미세먼지 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네, 부디 이번 정부 대책은 큰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그럼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? 네, 두 번째 소식은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이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온다면 아마 이 페로브스카이트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실제로 그 글로벌 정보 분석 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틱스에서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자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 전지에 적용했던 성균관대학교 박남구 교수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클래리베이트는 노벨상 예측 족집게로 불리잖아요. 예, 기대가 되는데요. 최근에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특정 물질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요. 이 어떤 광물의 결정 구조를 칭하는 용어인데요. 두 종류의 양이온과 한 종류의 음이온이 1대1대 3의 비율로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는 물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. 이런 구조를 갖는 물질은 빛을 흡수하는 가장 뛰어난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LED 화면을 만들 때도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요즘 쓰이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만드는 데까지 쓰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태양 전지로 활용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상태인데요.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태양 전지는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지인데요.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매우 잘 흡수를 해서 내부에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전자가 이동하면은 전하가 생기고 이게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추출해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겁니다. 근데 뭐 방금 오세호 앵커가 말한 태양광 패널이나 그런 태양 전지 같은 거는 사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 전지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? 네,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현재
가장 많이 쓰이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인데요. 태양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20% 수준으로 성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. 네. 하지만 생산 단가가 비싼 편이거든요. 네. 이 실리콘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생산 단가가 거의 3배에서 최대 8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비싸네요. 비싸군요. 네.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는 것이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와 유기 태양전지인데요. 이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색깔이 예쁩니다. 또 이것을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 창문 자체를 태양전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네. 또 유기 태양전지는 잘 구부러지고 유연성이 좋아서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옷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주목을 받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매력적인 두 태양전지 모두 효율은 15%대로 낮은 편입니다. 반면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출력 잘 받아들이니까 출력도 높아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효율이 한 20% 수준으로 좋습니다. 아, 실리콘 태양전지랑 비슷한 수준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네. 불구하고 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20%에 달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. 그러게요.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. 빛의 파장 영역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우수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가 어차피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안에서 생성된 전하를 얼마나 유실시키지 않고 외부로 잘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중요한데 전하 이동도도 우수하고 재결합돼서 유실되는 그런 것도 좀 덜한 그런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앞서 뭐 이 기술 수준이 노벨상을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앞서서 2009년에 일본에서 페로브스카이트를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네. 그때는 액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전지를 효율이 3%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고체 전해질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이용해서 이 태양전지를 시도한 거는 201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의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팀인데요. 앞서도 예. 말씀드렸던 네. 교수님인데요. 그만큼 당시에는 효율이 6% 정도였는데 이 비슷한 고체 방식으로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재 효율은 20%를 웃돌고 있거든요. 실리콘 태양전지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수준이죠.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이 6%에서 20%까지 오르기까지 기록을 수차례 갱신을 했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분야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. 네, 자, 그러면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럼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네, 아직은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효율이 높지만 전력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셀 하나하나마다 출력의 차이가 약간 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셀의 경우는 출력이 굉장히 높고 어떤 셀은 출력이 낮은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효율이 얼마나 된다 이거를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이런 점이 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여러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라고 이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대로만 쭉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